네, 오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 키오스크에 쩔쩔 햄버거 먹기 힘드네. 올해 5월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사 제목들이에요. 이 밑에 보시면 고령층 반 이상이 키오스크 사용 경험이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건 어디서 조사했냐면 서울 시민들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키오스크가 대체 뭔데? 여기 보시면 무인 주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무인이라고 그러면 주문받는 사람이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기계가 주문도 받고 주문받을 뿐 아니라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커피 자판기 많이 사용하시죠? 커피 자판기는 기존에 사용하실 때 우선 지폐나 동전을 넣고요. 커피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빈컵이 먼저 나오면 커피가 채워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빼내서 드시면 되죠? 지금 나온 카페 키오스크는 조금 다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이 화면을 터치화면이라고 그래요. 터치화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터치 하시죠? 누르는 걸 터치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피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원하시는 커피를 터치를 해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현금을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수증이 나오면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영수증에 있는 주문번호를 갖고 기다리시다가 주문 완료가 되면 커피를 카운터에서 받아가시는 방식입니다. 조금 다르시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자판기는 이렇게 커피하고 음료로 단순했지만 여기 키오스크는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있고요. 문서도 있고 티켓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코로나 직전에는 키오스크가 8,587대로 코로나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는 26,574대로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트푸드나 카페, 극장, 병원, 또 버스터미널, 기차역, 또 공항까지도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있어요. 점주 입장에서 보면 비대면도 할 수 있지만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빠르고 편하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아서 확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령층은 디지털에 좀 익숙하지 않죠? 키오스크를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55세를 고령층으로 잡았어요. 55세 이상 고령층이 키오스크와 온라인 쇼핑, 배달앱, QR코드, 블루투스 등 이게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서비스 사용에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5세 미만은 대부분이 키오스크를 사용을 했어요. 94.1이죠. 근데 55세 이상은 45.8%만 키오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령별 또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3.8%만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으시나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예요. 두 번째는 필요 없어서. 내가 뭐 패스트푸드 가서 햄버거 사 먹을 일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줄을 서니까 뒷사람 눈치가 보이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있으면. 그래서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고 또 거부감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75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패스트푸드고요. 카페, 이제 음식점 순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키오스크 확산되고 고령층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키오스크를 연습해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키오스크 앱을 설치하시는 겁니다. 키오스크 앱을 위해서 KT에서도 키오스크 앱을 만들었고요. 서초구에서 키오스크 체험 교육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KT 키오스크 앱을 설치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키오스크 있는 매장에 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KT 키오스크 앱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필요하죠? 네,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가지고 여시는 데까지만 하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위로 올려보셔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검색이란 말이 나오죠? 검색이라고 말하면 나오면 검색을 터치를 하세요. 터치하시면 마이크가 옆에 보이죠? 끝에 마이크 보이죠? 예, 마이크를 터치하시면 마이크를 터치하시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앱이 뜹니다. 플레이스토어가 나오시면 지금 10개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어르신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먼저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하신 분들은 옆에 분 도와주시고요. 같이 좀 오늘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앱만 설치하시면 오늘은 계속 요거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나왔죠? 터치를 하시면 이 열리죠? 플레이스토어를 여시면 여기에 플레이스토어 끝에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걸 터치하시고 이번에는 키오스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마이크 누르시고 키오스크라고 하면 여기에 KT 키오스크가 보이시면 맞아요. KT 키오스크 보이세요? 네, 보이시면 그 KT 키오스크를 터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라고 뜨면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열기가 나와요. 오늘 키오스크 앱을 설치를 못 하셨더라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스크린만 보셔도 네, 쉽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만 보셔도 돼요. 오늘 열기 하시면 이렇게 떠요. 현재 로딩 중입니다. KT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누르세요. 또 한 번 나와요. 여기 KT의 기기 사진과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허용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하셔야 앱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 화면이 뜨면 여기에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걸 터치를 하세요. 이 키오스크는 여러 장소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KT에서는 이런 다양한 장소에 있는 키오스크를 연습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교육용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패스트푸드 카페 교통 예매, ATM, 무인 민원 발급기, 병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패스트푸드를 터치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패스트푸드점에 직접 가셔서 지금 주문하시는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제가 누르니까 이 화면이 뜨죠. 네, 이 화면이 뭐냐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이렇게 햄버거 사진이 있는 화면이 뜨는데 이것을 대기 화면이라고 그래요. 네, 햄버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중앙에 있는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요거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장소가 나오는데요. 장소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매장에서 식사는 아실 거고 여기 테이크아웃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간다는 뜻이죠.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테이크아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갔더니 장소 선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면 회원 번호를 적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비회원이잖아요. 비회원 누르시고 그냥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비회원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주문할 햄버거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나오면 이제 처음 가셨을 때 여기서 당황하시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햄버거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 다 많이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2개밖에 없는데 실제로 매장에 가시면 패스트푸드점에 가시면 너무 햄버거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름도 이게 뭐지 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당황하시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위에 상단 메뉴를 보세요. 상단 메뉴는 대분류한 메뉴입니다. 저기 한식도 그렇잖아요. 밥, 국, 반찬 뭐 이렇게 나누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단품, 세트, 음료, 사이드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 상단에 뭐가 있나를 먼저 체크하세요. 단품, 세트, 음료, 사이드 4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매장에 가시면 예를 들어 버거킹 가시면 10가지 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뉴를 터치를 먼저 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품을 터치하니까 통새우 버거하고 더블 베이컨 버거가 나왔어요. 세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통새우 버거 세트예요. 이거는 버거고 다른 점은 뭔가요? 아시죠? 예, 여기에는 플러스 감자튀김과 플러스 콜라가 들어있죠. 기본 구성이 3가지 음식입니다. 그래서 세트를 누르시면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음료는 뭐 더운 음료, 찬 음료, 커피나 뭐 주스나 또 콜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새는 아이스크림도 많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사이드 메뉴인데 사이드는 뭐냐면 햄버거하고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부터는 드시고 싶은 음식을 터치를 해보겠는데요. 뭐 다양하지 않으니까 저 그냥 같이 하세요. 네, 우선 단품을 눌렀어요. 단품을 누르고 2가지 중에 저는 더블 베이컨 버거를 선택했습니다. 사이드 메뉴를 터치하고 2가지 중에 저는 치킨 랩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누르고 오렌지 주스를 터치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 햄버거가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주 드시는 음식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재료를 생각하세요. 주재료는 햄버거의 주재료는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치킨 이렇게 먼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가 있어요. 사이에 끼는 거. 거기에 보시면 야채도 있고 햄도 있고 베이컨도 있고 또 버섯도 있고 이렇게 부재료가 있습니다. 주재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재료 보시고 가격도 보셔야 되겠죠? 네, 가격까지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 필요한 물건을 쇼핑카트에 하나씩 넣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터치하시면 여기 밑에 쌓입니다. 이게 장바구니예요. 장바구니입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추가가 있죠? 네, 여기 다 담으셨으면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세요. 하나 더 하고 싶어서 세트를 눌렀습니다. 세트를 눌러서 여기 3개에다 추가해서 통새우 버거 세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추가를 눌렀어요. 혹시 여기에서 원치 않은 음식이 있으시면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글씨 보세요. 사이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떴죠? 그럼 내가 주문이 끝났는데 뭘 선택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거는 여기 메뉴하고 같이 함께 드시면 좋은 메뉴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선택한 거고요.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주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저하고 메뉴를 조금 다르게 하셨더라도 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주문을 확인해 주세요 하면 여기에 내가 선택한 음식과 가격이 있습니다. 밑에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결제 전용. 혹시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러신 분들은 음식을 주문하실 때 키오스크로 가지 마시고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에다 확인을 누르시면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적립하실 포인트가 있으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럼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넣으시는데 여기 금빛 모양 있죠? 여기 IC 칩이에요. 요거를 위로 향하도록 해서 여기 카드 투입구에다가 깊숙이 넣어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결제 완료가 됩니다. 영수증 출구가 있는데 거기서 영수증이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보시면 주문번호가 여기 크게 써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 크게 써 있어요. 여기 화면이 있어요. 카운터 위에 지금 방금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이런 칸에 내 번호가 있어요. 근데 조금 기다리시면 주문 완료라고 칸으로 이동합니다. 카운터에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시고 음식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푸드의 키오스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와셨을 때 어르신들 키오스크에 쩔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해보시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만 이제 현장에 가시면 조금 종류가 많아서 네, 거기서 당하시는 거 그것만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네,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제 스마트폰 갖고 그 다음 키오스크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 설치를 바꿔드릴게요. 여기 아까 키오스크 체험 교육 누르셨죠? 누르시고 패스트푸드를 제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누르시면
여기에 대기하면 나온다 그러셨죠? 여기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빨리 하시는 분은 따라해 주세요. 저 테이크아웃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음식들이 나오죠? 제가 단품에서는 더블 베이컨 버거, 음료에서는 오렌지 주스, 사이드에서는 치킨랩, 세트에서 아까하고 똑같이 합니다. 통새우 버거 세트 하고 이제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세요. 전체를 확인해 주시고 결제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전용, 신용카드를 넣으면 결제가 완료되면 영수증에 주문 번호가 나오고 기다리시다가 카운터에서 햄버거 세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햄버거 사 먹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패스트푸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가 6개 있는데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여기 홈 버튼이 있죠? 네,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시면 다시 이 키오스크 홈 화면이라고 그래요. 키오스크 홈 화면으로 오면 이번에는 카페를 들어가겠습니다. 카페는 여러분이 키오스크를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더 쉬우실 거예요. 여기 딱 보시니까 주문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나왔죠? 아까는 제가 포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매장 내 주문을 터치하겠습니다. 매장 내 주문을 터치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 분은 상단을 보실 거예요. 상단이 대분류 메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보시니까 커피 있고 차음료 있고 디저트 있는데 하나씩 터치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지금 여기에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아이스 카페라떼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매장에 가시면 수십 가지 됩니다. 네, 거기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차음료 보시면 오렌지 주스, 꽃차, 홍차, 녹차 있습니다. 또 디저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샌드위치, 빵, 쿠키, 머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 지금 제가 가정을 하는데 3사람이 지금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3사람이.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커피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커피를 누르는데 2분만 카페라떼를 드시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카페라떼를 터치하니까 여기 4,000원 밑에 1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2사람이니까 플러스를 터치하시면 2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매장컵, 개인컵, 일회용 컵 있습니다. 개인컵은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회용 컵보다는 매장컵이 좋겠죠? 매장컵 터치하시면 여기 또 사이즈가 나와요. 스몰, 미디움, 라지. 대중소에서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중간 거 했습니다. 주문하기 누르시고요. 네. 그래서 보시니까 여기 주문 내역에 보시면 2잔 8,000원 이렇게 나왔죠? 이러면 이제 나머지 한 사람은 차 음료 쪽을 터치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고 꽃차를 하시겠다고 하면 꽃차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는 한 잔이기 때문에 바로 주문하기 누르십니다. 그러면 토탈 3잔이죠? 네, 12,000원. 이제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주문 완료 누르시면 돼요. 주문 완료 누르시면 아까 똑같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카페라떼 2잔에 꽃차 1잔에서 12,000원. 그러면 주문하기, 원래 결제하기라는 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신용카드 결제 전용, 카페도 마찬가지로 현금 결제하실 분은 직접 카운터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카드를 이렇게 깊숙이 넣으시고 결제가 완료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나오고 거기에 주문번호가 뜹니다. 네, 여기 주문번호 뜨죠? 그러면 카운터에서 음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하시고 하시니까 이건 좀 익숙해지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홈 버튼 있죠? 여기 위에 홈 버튼을 누르세요. 홈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교통 예매 있죠? 네, 3번째 교통 예매는 기차 승차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키오스크입니다. 그럼 기차 예매 밑에 있는 기차 예매 체험하기를 누르세요. 누르시니까 여기 출발 도착이 있는데 출발에 빨간 선이 있죠. 출발을 누르시니까 여기 많이 나왔어요. 저는 수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면 수원을 누르시고 수원으로 바뀌었죠. 그럼 확인을 누르세요. 수원 하셔도 되고 서울 하셔도 되고 광명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하시고 네, 확인 누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로 갈 건지 도착을 한번 터치를 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동대구 가야 되겠다 하면 동대구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꼭 누르셔야지 화면이 넘어갑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출발일을 또 선택하라고 그래요. 언제 출발할지 알아야지 되죠. 그래서 출발일을 터치하니까 날짜들이 나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몇 사람이 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승객 연령과 좌석수, 혼자서 하시기 쉽도록 빨간 박스가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더 하기 쉽습니다. 승객 연령 및 좌석수를 터치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른 13세 이상, 어린이 6세에서 12세, 경로는 65세 이상, 경로에 우대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다 있는데요. 이걸 인원수대로 터치를 하시면 돼요. 한 사람, 저는 한 사람, 세 사람 해가지고, 네, 세 사람이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예, 확인 누르시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출발하는 거, 도착하는데, 출발일, 또 인원수 이렇게 다 확인하신 다음에 열차 조회하기를 누르십니다. 열차 조회하기 누르시면, 지금 현재 이것도 기차들이 많은데, 현재 이거 프로그램상 2개 나왔습니다. KTX하고 새마을호인데요. KTX에서도 또 일반실, 특실 갈라집니다. 이 중에서 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KTX의 일반실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실을 선택하면 선택이 다 됐으면 선택 완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인이 기차를 탔는데 좌석을 정해야 되겠죠? 지금 남은 좌석이 6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여기서 좌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창측, 내측이 있어요. 그러면 창측은 창쪽이잖아요. 그래서 창측 2사람 하고 어린이는 내측 이렇게 해서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선택 완료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나오죠. 중간에 13만 1,560원 이렇게, 네, 이게 3인 금액입니다. 이러면 할부를 하시려면 여기 기간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일시불 누르셔도 되고요. 예, 결제하기 누르십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전용,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면 창구에서 티켓팅 하셔야 됩니다.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잠시 기다리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티켓이 출력 중이겠죠? 출력이 끝나면 기차 승차권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키오스크니까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문받는 사람이 없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홈으로 다시 가시고요. 이번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라는 거는 주민센터에 있는 키오스크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그냥 바로 들어가시는데 바깥에 있어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 테두리가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거기 가시면 12가지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주민등록 누르세요. 그럼 초번하고 등본이 있는데 등본 선택했습니다. 여기 주민등록 번호를 쓰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번호 쓰시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교육용이니까 그냥 쉽게 1, 2, 3, 4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가 다 채워지면 밑에 확인 버튼이 뜹니다. 요거 터치하시고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대셔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지문인식 오류가 본인 확인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뜹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문 상태가 연하거나 흐릴 때, 너무 진할 때, 중심이 잘 안 맞을 때, 지문이 너무 닳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예, 요거 확인하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지문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해서 확인하시면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지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등본에 포함할 사항들을 포함시킬 건지 안 포함시킬 건지 그거를 여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대 구성 일자, 네, 포함하겠습니까? 안 포함하겠습니까? 미포함이면 미포함 눌러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겠냐 안 포함하겠냐 그랬을 때 미포함이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래서 요거는 일일이 한 번씩 보시면서 체크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신 분은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거는 일반하고 면제 신청이 있는데요. 수수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면제 신청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저희는 일반 누르겠습니다. 일반 누르시면 발급할 부수를 입력해 달라고 그랬죠. 2부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수수료를 넣으시면 되는데 무인 민원 발급할 때는 아까 같이 신용카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 동전, 지폐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수수료 넣는 칸이 있어요. 하시고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인쇄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출력되죠. 조금 후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뽑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뭐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빨간 테두리 들은 거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내사항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주민등록 번호 적으라고 그러죠? 번호를 이렇게 누르세요. 이거를 안 찍으시면 확인 버튼이 안 생겨요. 그래서 확인 버튼이 나오기 위해서 찍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죠? 확인 누르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계속 똑같이 나왔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시 엄지손가락 올려주시고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나옵니다. 그리고 안내사항 한번 보시고 일반 증명서인지 상세 증명서인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예, 여긴 일반 증명서였고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은 여기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포함하고 싶어도 프로그램 상이니까 그냥 여기로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가셔서는 내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죠. 네, 발급부수 터치하시고 여기 발급부수 터치하신 다음에 바로 수수료를 넣으시는데 여기는 수수료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병원 있죠? 네, 병원 누르세요. 병원에 가시면 접수하는 거하고 수납 처방전 받는 게 필수 절차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접수하기를 터치하십니다. 주민번호나 아니면 진료카드를 누르는데 여기 주민등록 찍으신 다음에 꼭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넘어가죠. 호흡기내과부터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호흡기내과 저는 누르겠습니다. 호흡기내과 누르니까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접수 쪽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뜨죠. 네, 이걸 누르면 지금 대기인이 3명이에요. 그래서 출력을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접수증이 출력된 것을 뽑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수납 처방전을 누르겠습니다. 수납 처방전은 터치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수납할 이렇게 금액이 뜨면 이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할부 계열을 터치를 하시면 이제 신용카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결제하기 하시면 결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방전하고 영수증하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홈으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ATM기는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시고 계세요. ATM기 뭐죠? 현금 지급기잖아요. 현금 지급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키오스크의 원조입니다. ATM기는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보시면 예금 인출 있죠? 계좌 이체 있죠? 네, 오늘 예금 인출을 해보겠습니다. K뱅크로 갔어요. 예금 인출 딱 누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현금 지급기 카드니까 카드 출금 누르세요. 카드를 넣으신 후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카드 비밀번호 있죠? 4자리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찾으실 금액 인출하는 거니까 10만 원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내용 금액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인출한 금액이 이제 인출 중입니다. 완료가 나오고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죠? 네 하시면 명세표와 카드가 나온 걸 받고 현금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계좌 이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 이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드나 통장을 넣으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서 확인 누르시고 비밀번호 찍으시고요. 맨 끝에 확인 누르시고 보내는 은행이 K뱅크예요. 상대방 은행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또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눌러서 이제 번호는 아무거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채워주시면 확인이 뜹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제가 한 20만 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K뱅크에 홍길동에 20만 원 보낸다. 맞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 틀리면 이전으로 앞으로 가게 하면 돼요. 네, 계좌 이체 중이니까 잠시 기다리시면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시면 네, 아니요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주로 받죠. 네,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 하면 계좌 이체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홈으로 한번 가보세요. 키오스크 교육용으로 나온 6가지 장소에서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 가셔도 너무 편하게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셨는데 현장에 가셔서 키오스크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